안녕하세요. 이델리 아무래도 또 2분기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부터는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선별적인 주가 움직임들 나올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 종목 장세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러한 부분들도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호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중소형주들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 특히 1분기 좋은 실적을 냈던 기업들 흐름들을 보게 되면 칩셋미디어라는 기업은 물론 실적도 좋았지만 모멘텀도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i3 시스템이라는 방산 기업도 1분기에 방산 섹터가 분위기 좋지는 못했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큰 줄기를 가지고 좋은 시점에서 좋은 타이밍에 사는 게 결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한 해안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업종 둘러보기나 종목 리뷰를 좀 드리기에 앞서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QR코드가 있는데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요. 채널 추가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가고요. 문자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시면 동일하게 채널 추가가 됩니다. 채널 추가를 해두시면 혜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4가지 정도 얘기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좀 시장 브리핑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2,300여 개 상장 회사 중에서도 실적 좋고 기술적으로 좀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 처음부터 찾기에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종목들 공부하실 수 있게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찾아주는 검색기 조건 검색식 영상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100% 다 드리니까요. 꼭 채널 추가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장중에 저랑 좀 실시간으로 좀 시장에 좀 액티브하게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하셔서 다양한 혜택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는 이제 히든 공략주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 날 제시드렸던 인바이오라는 기업이고요. 종목 코드는 352940이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22일 정도 주가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바로 이 정도 부근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 부근이었고 추세를 올리려다가 좀 다시 한번 재차 내려오긴 했지만 오늘 이렇게 VI가 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2, 3,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은 안 좋지만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을 비교해 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마 제시드렸던 매수가는 4,750원 정도였고요. 고가 기준으로는 약 9% 정도 좀 수익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도 다시 한번 좀 실리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선 돌파한다고 했을 때는 일목균형표 기준선 강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 돌파할 때 주가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요 가격 5,270원 정도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인 대략적으로 6,000원 가격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가격 전략대로 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을 시간에 투자하면 항상 결과물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실적 좋은 기업들을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위치에 있을 때, 그렇죠? 딱 보면 제가 얘기 드렸던 가격대가 딱
중요한 지지선 자리입니다. 요 지지선 지지받을 때마다 주가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지금부터는 요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추세를 올려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리뷰를 좀 드려봤고요. 오늘도 이제 업종 둘러보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종은 이제 2차 전지 쪽, 장비 쪽 섹터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확실하게 작년 연간 영업이 좋아졌거나 또는 이번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보인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뭐 워낙 2차 전지 하면 이제 뭐 에코프로 BM,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 LNF, 에코프로 뭐 다양하게 아실 텐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좀 장비 쪽에 대한 기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좀 좋아지는 쪽을 많이 좀 관심 있게 봤었는데 그런 기업들 좀 주가 흐름이 좀 어땠는지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좋은 흐름이 있었다는 거 얘기를 좀 드렸을 텐데 첫 번째로 이제 하나기술이라는 기업입니다. 먼저 좀 실적 화면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적 화면을 좀 보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로 놓고 보고 우선은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112억 원이었습니다. 20년과 21년에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어요. 영업이익이 한 마이너스 45억에서 50억 정도의 적자 기업이었는데 22년에는 환골탈태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는 22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약 100%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 기업이죠.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좋은 실적을 보였고요. 1분기에 부진하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렇죠? 이제 2분기를 지나고 나서 3분기, 4분기부터는 훨씬 더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할 걸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6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가는데 바로 이제 6월 요 초 정도의 고객을 보게 되면 딱 기준선을 돌파합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돌파하면서 여기 기준선들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는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우선 이제 작년 연간 영업이 확실하게 실적 턴어라운드 했다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요. 시장에서는. 그리고 1분기에는 부진하긴 했지만 2, 3, 4분기에 다시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분기마다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거의 한 100% 가까이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연간 영업이익 실적 확인하셨고 올해 하반기 실적 돌아선다는 내용들을 확인했을 때는 하나기술은 충분히 투자하기에는 좋은 기업이지 않았나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은 이제 필옵틱스라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일 상장되는 기업인데 자회사 필에너지가 상장을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을 보시게 되면 실적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똑같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21년에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22년에는 181억 원이라는 연간 영업이익을 걷어냈고요.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을 그림이 그려지는 기업이라는 부분입니다. 분기별로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3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였는데 작년 4분기 영업이익 71억 기록했고요. 이번 1분기에는 작년 4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을 걷어내면서 1분기 영업이익은 88억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40% 이상을 차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여주게 된다고 했을 때는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의 실적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도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월 말부터 사실 뭐 2차 전지 섹터 되게 많이 흔들렸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기술이라든지 필옵틱스,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를 하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필옵틱스는 완벽하게 실적이
환골 탈퇴하고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주가도 강하게 올라갔고, 그리고 필에너지라는 자회사가 상장된다는 모멘텀까지 같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거의 10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주가가 좀 100% 가까이 올랐는데, 그만큼 실적도 좋고 모멘텀이 받쳐졌기 때문에 강하게 주가 흐름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타 다른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기업들보다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거, 하나기술 그리고 피롭티스를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인테크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테크도 보시게 되면 4월 달에 한번 좀 시세가 났었습니다. 시세가 한번 나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매집봉도 한번 세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바로 요 자리, 그죠? 기존의 이제 지지선을 위로 돌파하면서 이 저항선을 위로 돌파하면서 기존의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었고요. 새로운 이제 지지선을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우상향하면서 여기 윗꼬리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적 성장주, 그렇죠? 윗꼬리를 잡아먹는 실적 성장주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1차 시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지지를 받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걸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테크 좀 얘기 드렸는데 실적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실적 보시면 21년에 영업이익 66억, 그리고 작년 영업이익은 연간으로 148억 원입니다. 근데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작년 3분기 그렇죠? 13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이 계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이 회사는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거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치들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주가도 좀 강하게 올라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탑 머티리얼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탑 머티리얼을 좀 보게 되면 보시면 시세 분출하고 다시금 여기서 지지를 받고 주가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는 보시면 5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 기업은 좀 실적만 보면 명확해질 것 같아요. 우선은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118억 원이었는데 이번 1분기에 50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45% 되는 해당되는 연간 영업이익의 45%를 1분기에 걷어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그렇죠? 추세를 깨뜨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겠죠. 일목균형표 기준선 돌파했다가 기준선 지지받는 자리, 그렇죠? 기준선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관심 있게 보셨다고 한다면 주가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여기 부분까지 전고점 테스트한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좀 보여야 될 이제 업종은 반도체 좀 디스플레이 업종을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뭐 AI 반도체도 있고요. 메모리 시장도 다시 한번 좀 살아난다는 기대감들, 그렇죠? 2분기가 바닥을 찍고 3, 4분기에 대한 기대치들이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경계감도 가지시거나 또는 실적이 돌아설 수 있는 기대감은 있지만 주가가 좀 바닥에 있는 기업들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달리는 말에 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가는 종목이 좀 더 잘 가는 종목이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는 조금씩 손바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좀 수급이 안 들어와서 좀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강했던 기업들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칩셋 미디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좀 보시게 되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딱 실적 발표했을 때가 이점일 겁니다. 그죠? 1분기 실적은 45일 내에 발표해야 되니까 5월 중순이 되겠죠. 그럼 요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는 그렇죠? 추세를 깨뜨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수출 규제를 당하기 때문에 뭐 GPU 관련된 부분들 뭐 부각된 것도 있고요. 사실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도 보시게 되면 매번 얘기 드리지만 실적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22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성장했고요. 그죠? 요거는 또 올해는 25% 성장할 것 같고, 꾸준히 영업이익이 앞으로는 물론 성장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25%씩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진입하는 시점이라기보다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고요.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모아가기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STI라는 기업도 좀 보도록 할게요.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그렇게 많이 무너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들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해 좀 탄탄하게 버텨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올해 실적은 좀 부진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하고, 그렇죠? 여기서 또 지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동을 아마 놓쳤다고 하더라도 요런 자리는, 그렇죠? 요런 자리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준선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시세가 붙는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시세가 난 기업이긴 한데 핌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제 OLED 쪽, 그렇죠? 요런 자리들이 딱 오늘 장 시작하고 일목균형표 부근에 있을 때 단기적인 또 트레이딩 접근할 수도 있었던 종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장대양봉의 중심값을 지지받으면서 우상향 추세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섹터로는 좀 빠르게 원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동유럽 순방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부각들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폴란드 쪽에 이제 원전 협의 논의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신한울 3호기, 4호기 이런 기대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원전 폐기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섹터이긴 하지만 지금 정부는 이제 원전을 굉장히 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좀 강한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BHI 같은 경우는 오늘 BHI는 상한가를 좀 진입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그저께 돌파하면 시세가 났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자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장대 캔들의 중심값을 지지받을 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장대 양봉 중심값을 지지받으면서 오늘 또다시 그렇죠? 한 9% 가까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집봉을 세웠고 장대 캔들의 중심값을 지지받으면서 오늘 재차 상승한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신대가에서 계속적으로 강의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을 기술적 분석의 타이밍이 잡겠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우지는 이런 타이밍들을 활용하셔서 접근하시기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도 보더라도 보시면 2020년 영업이익이 15억, 그렇죠? 21년에 84억, 그리고 22년에는 119억 원까지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트 전자고용시 시스템 들어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공급 계약 관련된 수주 공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 회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 고객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아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강의 드린 것처럼 좋은 타이밍에 산다고 하면은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요즘 시장 변동성이 크고 소외된 종목은 잘 안 가지만 중요한 자리에 사서 좀 좋게 타점과 매수 타점과 매도 타이밍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때 그쵸? 한 차례 시세가 한번 났었습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 돌파하고 시세가 났었는데 기준선을 이탈했겠죠. 이게 이때는 이제 매도 타이밍으로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금 오늘 그죠? 그저께부터 계속적으로 기준선 부근에 있습니다. 지금 시점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테스트한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소형 원전 모듈 이런 거에 대한 기술력도 있고요. 실적도 잘 찍히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섹터는 현 정부가 중요한 에너지원을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업종 그리고 기존에 제시드렸던 종목들 좀 리뷰를 드려봤고 오늘은 이제 히든 공략주 좀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히든 공략주는 HPO라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보시면 제가 또 좋아하는 자리예요. 보시면 기준선을 돌파했다가 115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기준선을 하향 이탈하긴 했지만 실적 좋은 친구들의 장점이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빠르게 반등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4거래일 만에 지금 기준선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빠르게 움직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위치도 좋고요. 그죠? 그리고 실적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 부분을 보게 되면 우선 22년에 실적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금
다시 한번 실적 성장을 할 것 같은데 그 실적 성장 폭이 사상 최대 실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74억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한 30~40% 되는 수준을 기록한 거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 70억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수익성이 높은 온라인 채널과 모바일 채널 쪽에 쪽으로 매출이 잘 나오다 보니까 고정 비용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섹터는 건기식이라든지 화장품 쪽은 온라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얼마나 커지느냐 이런 부분을 좀 중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 얘기 드리면서 이제 본 강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얘기를 드리면 우선은 매수가는 9,400원 정도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대략적으로 9,400원 정도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8,750원 바로 직전 저점입니다. 이탈을 하게 되면 이탈하다 다시 한번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올 때 그때 타이밍을 잡아도 되실 것 같고 목표 주가는 보수적으로 1,500원까지 좀 제시를 드리면서 매수가는 9,400원,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8,750원으로 히든 공략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간단하게 좀 시장 브리핑 얘기 드렸고 잠시 후 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강의에 앞서서 다시 한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하면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다양한 좀 혜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채널에는 제가 이제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저랑 좀 더 실시간으로 다이나믹하게 시장을 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노란톡에서 관심 있게 보셔라 해서 본느라는 종목은 화장품 용기주 중에서 아직 안 갔다. 기술적으로 낮게 있고 실적은 좋은 기업이다 얘기 드렸는데 이따 가셔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 기업이 장기 이평선 밑에서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면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 강의도 다시 제가 얘기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 바로 밑에서 언제든지 빠르게 움직임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기술적 위치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종목들 공부하실 수 있게 노란톡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 추가하셔야만이 제가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안내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가고요. 문자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는 또 저평가 성장주, 성과물이 계속 좋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저평가 성장주 검색식은 실적은 분기마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와서 잡히게 되는데 그 뒤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좋았거든요. 제가 좀 생각나는 기업 중에 하나 이제 펜투론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결국 실적 좋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주가를 우상향시켜서 만들어간다. 여기 실적 좋은 기업도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2,300여 개 회사 중에 실적 좋은 기업들 찾으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툴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식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뭐 시장 브리핑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도 다 드리고 있고 하니까 노란톡 참여하시는 것까지 다 채널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 주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술적 분석과는 살짝 동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주식이라는 건 이 지배구조에 있는 관계사들끼리 커플링 돼서 움직이는 경향도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 뭐 너무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배구조 안에 힌트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주제고요. 지배구조 안에 좀 더 힌트를 더 드려보자면 관계사 중에 한 개 기업의 영업 실적이 좋아진다? 그럼 관계 기업들 실적들을 같이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관계사라고 한다면 A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B 회사, 뭐 소비재 회사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보통 어떤 회사가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고 했을 때는 A 관련된 사업 부분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 쪽으로 진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A라고 한다면 A 다시 사업에 진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계통인 거죠. 그러니까 일례로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형 기업이라고 얘기 드리는데요. 뭐 디스플레이 사업하는 회사가 2차 전지 쪽으로 진출한다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우산업이라든지 나인테크라든지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필옵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반도체 장비 기업이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업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하는 회사도 많아요. 그래서 뭐 에로티베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신성ENG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 주가 흐름들 보면 되게 강하거든요. 모멘텀이 또 많기도 때문에 그래서 관계 기업들 보게 되면 한 개의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그 관계 회사가 제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A 기업을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확인했으면 그와 관계되어 있는 A 다시 회사도 같이 보시면 분명히 전 투자의 포인트, 투자의 인사이트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기술적 분석도 분명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한 중요한 툴입니다. 그리고 좋은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월등히 좋아지는 기업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 두 개를 결합시키면서 투자를 하시면 분명 많은 도움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뭐 사례 기업도 가져왔지만 뭐 에이텍 모빌리티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 순식간에 올라가는 모습들 보이는데 이 기업 보시면 1분기 영업이익이 그렇죠? 작년 영업이익을 거의 상당 수준만큼 벌었던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횡보하고 있으면 이런 자리는 굉장한 땡큐 자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슈팅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뭐 그날 뭐 7, 8% 올라간 종목을 15%에서 저는 이런 투자는 솔직히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런 타점에 매수와 매도하는 것도 저는 결코 쉬운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실적 좋은 기업을 바닥권에 사는 게 제 투자 지론이고 투자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강의하는 거 계속적으로 1강부터 순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널에도 제가 1강부터 순차적으로 보실 수 있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꼭꼭 반복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배 구조가 뭔지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KT라는 기업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뭐 이 회사는 이제 스튜디오 진이라는 기업을 100%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지니뮤직, 그죠? 상장 회사죠. 그리고 티빙 OTT 기업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대기업들은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석하기도 어렵고요. 솔직히 그런 부분은 다 일일이 캐치하는 것도 쉬운 영역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기업들은 중소형주 중에 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 분명 관계사들끼리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한테 분명 저는 투자의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거를 먼저 지나쳐서 요거부터 좀 먼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선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 있지만 태경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태경산업이라는 기업이 있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태경BK입니다. 네. 태경BK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태경케미칼입니다. 네, 태경케미칼. 그래서 이 지배 구조를 보게 되면 우선은 저는 이제 태경BK와 태경케미칼을 좀 열심히 봤어요. 근데 우선은 태경BK의 영업이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2021년 영업이익은 196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좀 크게 적어볼게요. 196억 원이고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319억 원입니다. 그렇죠?
영업이익이 30% 성장한 회사입니다. 뭐 이 회사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실리콘 응급제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도 많고요. 뭐 본업도 워낙 잘하고 있다라는 회사는 거죠. 그래서 실적 뭐 좋은 기업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우상향했다가 그죠. 이런 자리도 되게 중요한 자리죠.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게 되면 또 여기 지지선을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또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아마 이때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상한가를 직행했던 기업인데 이거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 드렸던 장기평선 밑에서 이중바닥 저점 높이 만들면 슈팅이 나오는 거죠. 뭐 우선 가장 뭐 명확한 팩트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태경 BK가 태경 케미컬을 갖고 있는데 태경 케미컬의 주가는 어땠을까? 제가 동일 기간을 비교해서 차트를 가져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비교해서 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계속적으로 위로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경 BK도 추세를 등락폭은 크긴 합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쪽과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실리콘 응급제로 인해서 돈을 번다라는 명확한 수치가 나와야지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아직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게 우선 태경 BK의 포인트지만 기존의 어떤 사업들도 이미 실적이 좋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태경 케미컬 보게 되면 이 회사는 그렇죠. 한번 시세가 났다가 여기서 기간 조정 받고 주가는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제가 강의 드렸던 거 명확하죠. 영망치형 캔들. 그렇죠. 거래량 실리면서 영망치형 캔들 매집봉입니다. 그렇죠. 매집봉의 종가를 깨지 않으면서 주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한번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104억 원이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136억 정도로 한 27, 8% 정도 영업이익이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회사의 아이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그렇죠? 뭐 유럽은 이제 알리백이라고 해서 뭐든지 이제 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목표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탄소 배출할 수 있는 화석연료는 쓸 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스위스의 특정 도시는 내연기관차가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친환경차밖에 못 들어갑니다. 구급차만 제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탄소 중립이 중요한 시국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냐? 탄소를 배출하는 어떤 회사들로부터 탄소를 사와요. 탄소를 사와서 드라이 아이스를 만듭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뭐 아이스크림 사기 위해서 그 냉장고 열어보시면 그 드라이스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존의 안 좋은 것들을 이쪽으로 지금 전환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탄소 배출이 없어지게 되면 이 회사도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겠죠. 물론 지금 이제 화학회사, 정유회사들도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거는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에 대한 비전과 그런 것들을 세워가야 될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리고 또 싶었던 부분은 관계사들 보게 되면 분명히 힌트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시세가 났다고 했을 때, 그렇죠. 이 회사는 조정을 받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태경케미칼, 태경 BK 관심 있게 그룹핑을 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투자의 기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경 BK, 태경케미칼 지배구조 안에 충분히 해답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드리겠고요. 뭐든 좋습니다. 이 회사가 먼저 출발을 했건 계속적으로 추세를 만들어 가건 계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걸 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관계사들 전체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시너지를 낸다는 건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성장하는 거고요.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여야만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기에는 좋았던 것 같고요. 다음 또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최대 주주가 있고요. 최대 주주가 비츠로 테크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츠로 테크요. 그리고 비츠로 셀을 비츠로 테크가 다시 한번 지배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지배 구조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츠로 테크 같은 경우는 보시면 21년 연간 영업이익이 261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327억 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 이 장기 이평선 밑에서 그죠? 1년 이평선 돌파하면 2년 이평선까지 올라간다.
기억나시죠? 이게 제가 얘기했던 안전마진 얘기 드렸잖아요. 1년 이평선.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역배열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 돌파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대신 이전 저점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었고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면서 슈팅이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물론 실적이 워낙 좋았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면 여기 60일 이평선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관계사 비츠로셀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볼까요? 보시게 되면 비츠로셀이고요. 비츠로셀 보게 되면 보시면 이런 데가 되게 중요한 자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바닥권에 있다가 시세가 났고요. 이 회사도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주가 흐름 조금씩은 다르게 양상은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지배구조 안에 있는 회사들 실적이 대부분 좋기 때문에 우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태경케미칼, 태경 BK도 마찬가지고요. 비츠로테크, 비츠로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비츠로셀은 이 작년 좀 실적 데이터 수정을 좀 할게요. 우선 실적이 작년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가는데 사실 비츠로셀 같은 경우는 1차 전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지와 2차 전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1차 전지는 여러분들 쓰시는 이제 리모컨에 들어가는 건전지 있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걸 이제 1차 전지라고 하고요. 2차 전지라고 하는 거는 뭐 노트북에 들어가는 뭐 리튬, 그렇죠?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셀 이런 것들 다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본업으로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은 결국 실적이 잘 간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비츠로셀이 좋은 기업이라는 걸 확인했고 샀다고 했을 때는 지배구조를 한번 확인해 봤을 때 비츠로테크도 좋네? 근데 관계회사 중에 비츠로시스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페어링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커플링을 해서 이 지배구조, 이 회사 실적 너무 좋아졌는데? 그럼 좀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그와 관련된 지배구조를 한번 확인해보고 이 회사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네? 주가는 덜 갔네? 바로 그런 데가 바로 이제 좋은 자리에서 살 수 있고 이미 주가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살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얘기 드렸는데요. 분명하게 많습니다. 오늘 얘기 드리지 못하는 시간 제약상 못 드리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런 기업들은 제가 채널에도 좀 올려놓고 노란톡에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QR코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거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 갑니다. 문자 들어가셔서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되시고요. 채널 추가하시면 그렇죠? 장중에 저랑 뭐 방송에서 못다 그리고 좀 더 액티브하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충분히 좋은 자리에 있고 좋은 실적이에요 라는 기업들도 많이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부분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2분기 실적 반영이 되면 다시 한번 저평가 성장주들도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검색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다 드리고 있고요. 채널 추가하셔서 종목 검색기 설정한 영상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또 지배구조에 있는 회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이라는 기업인데요. 조선 섹터 최근에 굉장히 강했죠. 그렇죠?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렇죠? 되게 좋았습니다. 해운주도 괜찮았습니다. 해운주도. 그렇죠? 네, 조선주는 배를 만드는 회사고요. 해운은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운임비를 받는 회사니까 조금 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같이 안 움직입니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해운주는 요즘 들어서 좀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적인 해운사라고 할 수 있는 머스크가 운임 단가를 좀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이제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 세진중공업 얘기가 좀 빠졌는데요. 세진중공업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조선 이제 피팅밸브 관련된 기자재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진중공업이 1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승이라는 회사가
동방성기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진중공업은 어제도 좋았고요. 오늘도 약간 이런 도치형 캔들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4월 10일 날 매집봉이 좀 나왔어요. 물론 매집봉의 종가를 살짝 이탈하긴 했는데 결국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을 빠르게 회복했고 주가는 최근 6거래일 정도 동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승도 한번 좀 볼까요? 그렇죠? 1승은 훨씬 더 파워풀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1승 같은 경우는 우선 연간 실적은 좋았습니다. 1분기는 살짝 미스가 있긴 했는데 세진중공업이랑 1승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들은 보시게 되면 2분기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들이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었고 상대적으로 요 파동 때 바로 1승이라는 기업을 캐치를 했으면 그렇죠? 이런 흐름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세진중공업이 지금 1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2분기부터 개선됐다는 그런 리포트 내용들을 조금 찾아보거나 공부하셨으면 당연히 이런 자리들, 그렇죠? 바로 이런 자리 되게 중요한 자리겠죠. 이평선을 캔들이 하향 돌파하지 않잖아요.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었고 바로 이런 자리들이 그렇죠? 요 자리 공략 자리였고 이제부터는 같이 커플링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방성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동방성기는 이제 1승이 가지고 있죠. 세진중공업이 1승을 그렇죠? 1승이 이제 동방성기를 가지고 있는데 동방성기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저점을 높이는 흐름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 이평선 돌파했죠. 그리고 이때 보시면 엄청난 매집봉, 그죠?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시가를 안 깨고 있죠. 이렇게 시세 분출했다가 이런 자리들, 그죠? 요거는 이제 1승도 비슷하고요. 그죠? 그리고 세진중공업도 비슷합니다. 지금 세 개 기업 모두 다 커플링돼서 움직이고 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2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1분기 부진을 만회하면서 2분기 잘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3개사 모두 지금 주가 흐름이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한 개 기업만 투자를 하셔도 되시겠지만 그와 관련된 관계 기업들만 찾아본다고 했을 때 곱하기 3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계좌의 수익률은 곱하기 3이 될 수가 있겠죠. 똑같은 자금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특정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배 구조를 한번 본다고 했을 때 다 같이 지금 좋아지고 있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전반적으로 올해 5월부터는 다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2,300여 개 회사 중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잘 찾으면 그와 관련된 관계사들도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거 오늘 강의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공업이라는 기업이고요.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번 시세가 보시면 이게 이제 1년 이평선입니다. 1년 이동평균선이고 한번 1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근데 보시게 되면 작년 금강공업의 연간 영업이익은 339억 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1분기 영업이익 보시면 158억 원이에요. 그렇죠? 158억 원. 그러니까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1분기에 다 벌어낸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실적주들은 한번 시세를 냈다가 추세를 만들어 간다. 뭐 차후에 또 제가 강의도 하겠지만 이런 자리들 놓쳤다고 아쉬워하는 게 아니고 더 큰 파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이평선 강하게 돌파했죠. 그러면서 1년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그대로 또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또 제가 강의 드렸던 1년 이평선과 2년 이평선의 안전 마진을 위로 돌파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더 오버슈팅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또 이 장대 양봉 캔들의 중심가부터는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지금은 종가에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뭐 2분기, 3분기, 4분기 또 실적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금강공업은
KSP라는 가지고 있어요. KSP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후장대 산업군이고요. KSP도 세진중공업과 마찬가지로 네, 조선 기자재 기업입니다. 피팅 밸브 쪽 기업인데요. 좀 보시게 되면 KSP 주가 흐름이 그렇죠. 살짝은 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요 이제 금강공업도 한번 모듈러 관련된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지만 이 회사는 사실 실적 기반에서 주가가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보시면 작년 KSP의 연간 영업이익은 35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은 17억으로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1분기에 벌었죠. 그러니까 작년 이 회사의 연간 분기 평균적 영업이익은 8억 정도? 한 8, 9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회사는 분기별로 17억씩 벌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관계사들 실적이 좋으니까 같이 커플링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모듈러라는 어떤 이슈들, 그죠? 요거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고 KSP도 상당 기간 오랫동안 횡보했던 기업입니다. 이 회사도 거의 한 9개월 가까이 횡보를 했는데요. 이제서야 실적에 대한 부분들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런 자리들 보면 그렇죠. 요런 자리들 보시게 되면 매집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요 자리 보시면 영망치형 캔들 이렇게 딱 나오면서 여기 시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는 우상향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1년 이평선, 요게 이제 2년 이평선이잖아요. 네, 단기 이평선이고요. 여기까지 또 안전마진 구간이 되겠죠. 이 회사도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는 만전마진은 최소한의 수익 구간이고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더 오버슈팅 되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주가도 거의 상당 부분 매우 높게 빠르게 올라갔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강공업이 됐던 KSP의 1분기 실적만 확인하셨다고 한다면 이 두 개 회사 실적 너무 좋다. 바닥권에 있는 주가도 그렇죠? 장기평선 다 밑에 있잖아요. 장기평선 다 밑에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잘 공략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사이클도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날 7, 8% 오르는 종목을 진입하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이냐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사면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00원짜리 지금 현재 주식을 12,000원 간다고 했을 때 8,000원에 살 수 있는 스킬만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종목 안에서도 다른 수익률을 걷어낼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런 실적 부분들 챙겨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코인테크 얘기 좀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 실적 좋은 기업들 제가 코인테크를 좀 얘기를 드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났었죠. 근데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전고점 테스팅 또 할 수 있는 구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강의 드렸던 상승형 상각수렴 패턴 아시죠? 저점은 높아지면서 고점,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실적 기반으로 주가를 올라가야겠죠. 2분기 실적도 잘 나와준다고 했을 때 보시게 되면 이 회사는 이제 피롭틱스와 마찬가지로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2년 영업이익이 1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올해 실적은 3배 성장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주가도 한 2배 정도, 2배 좀 안 되게 올랐었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 실적대로 나와준다고 한다면 지금도 저평가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주가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코인테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왜 이 기업이 증권사에서 커버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탑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118억 원이었어요. 근데 118억이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50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영업이익을 1분기에 기록했다라는 거고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그렇죠? 작년에는 118억 원, 올해는 200억, 코인테크는 3배, 탑머티리얼은 올해 영업이익이 2배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회사의 1분기 영업이익보다 2, 3, 4분기가 더 좋으면 제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훨씬 더 좋은 수치가 나올 수 있겠죠. 어차피 상장된 지 1년도 지났기 때문에 보호 예수도 좀 풀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꼭 관계사들을
같이 보시면서 하면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기업의 좋은 기업을 잘 필터해서 찾아내셨다고 한다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배 구조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대기업처럼 되게 문어발식으로 많은 그런 지배 구조가 아니고요. 되게 심플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충분히 더 높은, 그러니까 A 플러스 A 다시에 대한 수익률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배구조 이런 부분들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시면 제가 이런 부분 다 얘기 드렸어요. 사실 노란톡에서. 오늘 제가 사례 얘기 드리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노란톡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노란톡 들어오시려면은 채널 추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채널 추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노란톡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네,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 문자 회신이 가니까요. 거기서 내용 확인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되시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노란톡에는 더 많은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분기 시즌 업데이트 되면 다시 또 상승 출발을 할 수 있는 초입에 있는 기업들도 다시 필터가 될 겁니다. 그러한 검색기 저평가가 되어 있는 성장주 찾는 조건 검색식 영상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가는 종목만 좀 가고 있어서 소외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부터 좀 어느 정도 중소형주들로 손바뀜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중소형주들 잘 발굴하셔서 좋은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